네, 국민의힘은 어제 총선 후에 두 번째 당선자 총회를 열고 위기에 빠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경북 상주 문경에서 3선을 달성하신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일단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일단 뭐 참패한 걸로 결과가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경북에서 처음으로 여성 3선이시라고요. 간단하게 소감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. 예, 3선에 당선되는 날, 예. 발표하는 날 그때 잠시 기뻤고, 네. 그 이후부터는 그 3선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. 정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예. 민심은 바다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? 네. 정말 그렇더라고요. 무섭더라고요. 뭐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고 예. 뒤집기도 하는데 민심은 늘 바다와 같이 꿈틀거리고 있다.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네. 그런 엄중한 매를 맞았죠. 음. 그래서 소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. 예. 네. 그러실 것 같아요. 뭐 본인의 당선보다는 어떤 당의 패배가 좀 무겁게 다가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16일에는 첫 번째 당선자 총회를 하고 좀 눈에 띄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게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당내 여성 당선인들이 다 모이셨더라고요. 어떤 성격의 모임인지 이게 좀 정례화됐다고 들었거든요. 네, 우리 당은 그 이제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 예. 당선자들끼리 모이는 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. 그 중에서 이제 여성 의원님들이 모이는 것은 그게 관례화돼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오선 의원의 나경원 의원님과 그리고 또 국민의 미래 그때 당시에 국민의 미래 조배숙 의원님 이렇게 오선 의원님들이 주관해서 만났습니다. 예. 큰 의미는 없고요. 거기서 이제 공동 대표로 나경원 의원님과 조배숙 의원님이 여성 의원의 공동 대표를 맡기로 하고 예. 그렇게 끝낸 겁니다. 나경원 당선인이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 대비 차원에서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 나오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본인이 이제 해명은 하셨던데 뭐 그러면은 그 모임 하시다가 사실 그 안에서도 뭐 원내대표도 나올 수 있고 대표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? 여성 당선인들 사이에서. 그렇죠. 예. 그럼 앞으로도 계속 만나시는 거죠? 그런 모임으로. 예, 우리가 모임이 정량화돼 있다 보니까 한 달에 네. 한 번 정도는 계속 만날 것 같습니다. 음. 그리고 뭐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. 또 뭐 화목과 또 우리가 단합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 할 수 있으니까 네. 그런 부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. 당 수습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총선이 끝난 지가 이제 열흘이 좀 훨씬 넘었어요. 근데 지금 두 번째 당선자 총회까지 갔고 결론이 난 것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일단 비대위원장직은 맞지 않겠다. 그리고 본인이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겠다라는 결론이었는데 어제 총회 가셨잖아요. 네. 좀 어떤 얘기들이 좀 위주로 오갔습니까? 약 한 3시간 정도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. 예.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요. 그중에서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님께서는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맞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었을 뿐만 아니고 이게 관리형이냐 예. 아니면 혁신형이냐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당의 혁신 방안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내린 결론은 비대위원장을 윤재욱 대표님이 지명하는 걸로 해서 예. 관리형 비례대표를 꾸려서 전당대회를 좀 빨리 치르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. 예. 지금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좀 거론되는 후보군들이 있을까요? 윤재욱 대표님께서 지금 중진 의원님들 모셔서 예. 거기서 말씀들을 나누셔서 거기서 이제 뽑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혁신형 비대위원장 같으면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당헌 당규에 의해서 절차상으로 네.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진 의원님들 중에서 뭐 맡으셔도 저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봅니다. 이게 그냥 전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을 좀 관리하는 비대위니까 그렇죠. 사실 뭐 예. 외부인이 올 만한 이유도 별로 없겠네요. 예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네. 전당대회 룰을 좀 바꾸자는 의견들이
초선 당선인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특히 수도권 당선자들은 룰을 확실히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. 당원 100% 룰을 바꿔야 된다는데 좀 이미자 의원님도 동의를 하시나요? 예, 당원들에 의해서 이제 당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. 당원 100%로 당 대표를 뽑는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는 당이 결과적으로는 정권 착출을 목표로 해서 지금 당을 우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려고 한다면 민심과 동떨어진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면은 당원과 또 일반 여론조사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다만 이제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, 50대 50이냐, 뭐 70대 30이냐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. 예. 저는 뭐 70대 30이 좋다라고 봅니다. 70대 30. 5대5 얘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당원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겠다. 예, 그래도 의견이시군요. 이제 당원들이 당에 당비를 내고 또 우리 당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이럴 때는 당원들이 다 나서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당원들의 어떤 권한을 좀 강화해주는 측면에서 한 70%좀 했으면 좋겠고 네. 여론조사는 일반 여론조사는 한 30%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어제 그제는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상당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총선 책임지고 사퇴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SNS 글을 올렸거든요. 그래서 뭐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.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당내에 계신 의원님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? 한동훈 위원장이 남긴 글 내용에 대해서. 뭐 정교한 리더십을 공부하겠다라는 말씀을 선거할 때도 왕왕 하셨고요. 예. 그래서 그 정교한 리더십을 공부하시겠다. 그리고 뭐 그러면 이 얘기가 정교한 리더십을 공부하고 난 후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냐 안 할 네. 거냐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것들도 있더라고요. 예. 뭐 찬성보다는 반대가 조금 더 높던데 저는 뭐 공부하시는 거야 좋은 거고 지금 이제 전당대회 복귀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발묘 조장이다. 어차피 우리 한동훈 그 대표님도 비대위원장이죠. 비대위원장도 우리 당의 자산이고 예. 또 훌륭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나 지금 많은 당원들은 또 한 41% 넘는 사람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시 전당대회 나와라 막 이렇게 하지만은 예. 우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다음에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에 속하기 때문에 예.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. 저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. 예. 전당대회는 사실 빨리 치르자고 어제 결의를 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6월 말 정도 7월 초나 6월 말 이렇게 좀 치러질 것 같은데 그때 나오는 건 너무 이르다 이렇게 네. 보시는 거죠?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좀 예. 이르고 본인도 휴식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 이제 민심도 많이 봤을 테고 네. 또 여러 가지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으니 좀 더 급할수록 쉬어간다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발묘 조장이다. 서두르면 오히려 그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좀 봅니다. 예.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 오찬 제안 거절한 거를 두고도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점심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어렵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좀 일정을 너무 좀 빠듯하게 연락을 준 부분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실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러 명을 거쳐서 한 부분 이런 걸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자 의원이 보시기엔 좀 오찬 불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? 우리가 지금 가장 정치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. 예. 그러면 정말로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이 거쳐서 얘기를 했는지 예. 아니면 이런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뭐 오찬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예. 사실 제가 보니까 선거 때 보니까 팔목 이런 데 보니까 테이프로 파스로 막 딱 감았더라고요. 굉장히 좀 몸도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예.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분이 이게 조용히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네. 왜 이런 얘기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그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되겠다.
오히려 주변에서 만드는 약간 갈등처럼 주변에서 말을 붙이는 이런 부분들은 좀 걸러서 들어야겠다. 원래 언론인들은 좀 재밌어 하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에 대해서. 뭐 유난 갈등 시즌 3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들도 막 내놓고 있으니까요. 자꾸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얘기들인 것 같고요. 예. 두 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그 검찰에서 근무하셨고 했기 때문에 뭐 조금 다소의 어떤 불편함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두 분이 그렇게 갈라치기 해서 그게 넘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갈라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이분 때문에 좀 갈라치기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.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배신자라는 표현까지 쓰는 바람에 이걸 두고도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왜 저런 표현까지 쓰느냐. 그리고 한 전 위원장도 이 배신자라는 표현에 조금 그 참지 못하고 글을 올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어요. 홍 시장은 왜 이렇게 좀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적으로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? 홍준표 시장님께서 뭐 이제 한 2가지 정도 글을 올리셨더라고요. 뭐 윤석열도 배신한 사람. 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뭐 황태자 행세를 하다가 주군한테 대들고 그다음에 그 폐쇄자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. 홍준표 시장님께서 이제 노리는 것은 그거죠. 대통령 가면 나야 나.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타 2피다. 1타 2피다. 1타 2피 전략이다. 그래서 뭐 홍준표 시장님은 사법부 그 검사도 하셨지 않습니까? 사법부도 경험하셨고 또 입법부도 경험하셨고 행정부까지 두루두루 이제 행정까지 두루두루 경험하시다 보니까 어쨌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이제 검사 생활을 하시다가 정치로 바로 들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 대표도 또 하셨지 않습니까? 2번씩이나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지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. 너무 좀 인격 모독적인 뭐 비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서로에게 이제 감정이 쌓이니까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. 영남 의원이시니까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총선 결과를 놓고 영남 책임론이 좀 불거지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영남 중심으로 굴러갔던 당 운영 방식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좀 과격하게 영남 중심당을 폭파시켜야 된다 이런 말까지 좀 나오는 중이거든요. 이게 그런데 보면은 대구 경북 쪽 의원들 보시기에는 좀 불쾌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미자 의원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그냥 웃지요. 그냥 웃지요. 아마도 그 윤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, 뭐 사람 관련돼 갖고 그 찍어준 영남에 계시는 유권자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? 아마도 그 당 운영의 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 영남에 계시는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들었을 때는 썩 유쾌한 얘기는 아니죠. 무엇 때문에 탓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 그 탓을 하는 것은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 화만 돋구는 얘기다. 어쨌든 그 영남에서 그렇게 많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108석이 됐지 않습니까? 지금 뭐 조국 대표뿐만 아니고 민주당 야당 사람들은 입만 열면 지금 뭐 조기 퇴진시키겠다.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를 얘기했었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가 그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쓱 빼고 민주주의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개헌하려고 한번 그런 얘기들도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그런 선을 저지해 줄 수 있는 개헌 저지선과 또 더 나가서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는 탄핵 저지선을 그래도 영남에서 표를 줬기 때문에 저지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누구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탓보다는 그 탓은 국민의 하만 돋으니 그래도 영남 유권자 또 영남 당원들 덕분에 이런 저지선이라도 우리가 직접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저는 영남의 그 3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저는 자랑스럽습니다. 그렇죠. 사실 뭐
뭐 힘들 때마다 우리를 지켜줬다 하면서 영남 가서는 어떤 이제 지지를 호소를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선거를 지니까 뭔가 영남 중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뭐 자제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번 주 중에 만날 것 같습니다. 뭐 의제 조율을 오늘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좀 가감없이 전달을 하겠다 민심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.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여기서 꼭 하나 두 사람이 합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실까요?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좋은데요. 예.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? 네.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이제 두 분이 우선 만나서 소통하고 협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수순이죠. 예. 대통령께서도 많이 듣겠다라고 했고 또 소통함으로써 협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협치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면 될 텐데 우선 먼저 지금 이제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그 속에서 지금 이제 물가까지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예. 물론 거기에 대한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그 중에 하나 찾자라고 한다면 원유값 상승도 우리가 원인 중에 가장 크다라고 봐지거든요. 네. 그러면 과연 이런 원인이 있는 데 있어서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13조 원이나 되는 민생지원금을 다시 풀었을 때는 이거 지금 또 뭐 국채 발행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. 예. 네. 추경에. 네.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그 물가 잡는데 이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인가. 13조가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건 아닌지 예. 여기서 환율을 갖다가 더 상승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들이 민주당과 우리 당의 생각이 다르듯이 예. 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생각이 서로 다를 테니 그런 부분들 좀 소통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. 두 분이 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좀 깊게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.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난다고 하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나도 만나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사실 뭐 12석이기는 합니다만 굳이 원내 3당 대표를 따로 만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조국 대표는 왜 이렇게 뭔가 영수회담에 본인의 어떤 의견을 좀 관철시키려고 하고 본인도 만나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? 조국 대표는 뭐 그 선거 치르기 전에도 그랬고 또 조국 혁신당을 만들어서 또 왕왕 얘기하신 부분들이 예. 그런 부분들 제가 좀 봤을 때는 분노 정치와 보복 정치를 지금 꿈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네. 분노 정치와 보복 정치를 꿈꾸고 계시는 분을 어떻게 그것도 뭐 한 4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? 예. 의석수로 봤을 때는 예. 그걸 굳이 대통령께서 뭐 만나셔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네. 그 의도하는 게 분명한데 그리고 또 조국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? 예.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 전에 우리 범야권도 한번 만나서 175석이 아니고 192석의 대표가 돼서 가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면 본인도 대표성을 그러면 내려놓은 건데 뭘 만나달라는 겁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네요. 그냥 범야권의 어떤 의제를 좀 얹어서 보내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. 최근에 하는 걸 보면은. 그렇지만 예.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20석 대야 우리가 교수단체가 되지 않습니까? 예. 교수단체를 아마 이제 꾸리는 게 굉장히 좀 힘이 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봤을 때는 비례대표만 두고 봤을 때는 26대 24예요. 예. 선명성 경쟁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러나 의석수는 12석에서 4% 정도밖에 되지 않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예. 이재명 대표에게 192석의 야권 대표가 되라라고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을 대통령이 굳이 또 조국 대표를 만나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미자 당선인과는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